샬롯의 거미줄. 그리고 남겨진 것들. 그렇게 해서 윌버는 자기가 좋아하는 두엄더미가 있는 헛간 아래층의 집으로 돌아왔다. 윌버가 집으로 돌아올 때 모습은 이상스러웠다. 목 둘레에는 자랑스런 메달을 걸고 있었고 입 안에는 거미의 알주머니를 물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샬롯의 새끼 514마리를 조심스럽게 안전한 구석에 놓으면서 윌버는 집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다. 헛간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다. 친구인 양들과 거위들은 윌버가 돌아온 것을 보자 반가워했다. 거위들이 시끄럽게 환영 인사를 했다. 축하, 잘했어! 주커만 씨는 윌버의 목에서 메달을 벗겨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돼지우리 위쪽 못에 걸어두었다. 윌버도 보고 싶을 때마다 메달을 올려볼 수 있었다. 그 후에 나날은 매우 즐거웠다. 윌버는 몸집이 매우 커졌다. 더 이상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주커만 씨가 평생 길러주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윌버는 종종 샬롯을 생각했다. 문간에는 샬롯의 낡은 거미줄이 여전히 몇 가닥 걸려 있었다. 윌버는 날마다 서서 그 찢어지고 텅 빈 거미줄을 바라보곤 했다. 슬픔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아무도 그런 친구는 사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다정하고 그렇게도 충실하고 그렇게 해도 재주 많은 친구는. 가을이어서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러비는 밭에서 호박을 거두어들여서 헛간 바닥에 쌓아두었다. 거기에서는 설이 내리는 밤에도 얼 염려가 없었다. 단풍나무와 자작나무의 잎은 선명한 색으로 바뀌었고 바람이 와서 흔들면 하나둘씩 땅에 떨어졌다. 목초지에 있는 야생 사과나무 아래에는 조그맣고 빨간 사과가 수북히 쌓여서 양들이 갉아먹고 거위들이 갉아먹고 밤에는 여우들이 와서 킁킁거렸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저녁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눈은 집과 헛간과 벌판과 숲을 뒤덮었다. 윌버는 눈을 처음 보았다. 아침이 되자 윌버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작은 마당에까지 날아들어온 눈더미를 장난삼아 파헤쳤다. 턴과 에이브리가 썰매를 끌고 왔다. 두 아이는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 목초지에 있는 얼어붙은 연못 위까지 미끄러져 갔다. 에이브리가 말했다.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펀이 대꾸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대관람차가 멈춰설 때야. 그리고 헨리하고 내가 맨 꼭대기 칸에 타고 있고 헨리가 그 칸을 흔들고 아주 먼 데까지 다 보는 거야. 에이브리가 못마땅하게 말했다. 세상에, 넌 아직도 그 옛날 대관람차 생각을 하고 있냐? 품평회는 벌써 몇 주 전에 끝났는데. 펀이 귓속에 들어간 눈을 파내며 말했다. 난 언제나 그 생각을 하는걸.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온 세상에 추위가 닥쳤다. 목초지는 황량했고 꽁꽁 얼어붙었다. 젖소들은 햇볕이 좋은 아침에 헛간 마당으로 나가서 집더미를 바람막이로 삼아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줄곧 헛간에서 지냈다. 양들 역시 안전을 위해 헛간 근처에서 지냈다. 양들은 목이 마를 때면 눈을 먹었다. 거위들은 꼬마 아이들이 구멍가게를 어슬렁거리듯 헛간을 어슬렁거렸다. 그리고 주커만 씨는 거위들이 계속 원기왕성하도록 옥수수와 홍당무를 먹였다. 거위들은 먹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겨울이 오자 템플턴은 안으로 이사를 했다. 돼지우리 아래에 있는 초라한 자기 집이 너무 추워서 헛간 안 뒤주 뒤에다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템플턴은 거기를 지저분한 신문지와 누더기 조각으로 채우고 자질구레한 장신구나 그럴싸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했다. 템플턴은 하루에 3번 정확히 식사 시간에 맞추어 꾸준히 윌버를 찾아왔고 윌버는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켰다. 윌버는 템플턴이 먼저 먹도록 해주었다. 그런 다음 템플턴이 더 이상 한 입도 집어넣을 수 없을 때 식사를 했다. 템플턴은 그렇게 먹어댄 결과 어떤 쥐보다 더 크고 더 뚱뚱해졌다. 템플턴은 엄청나게 거대했다. 어린 마몬만큼이나 컸다. 어느 날 늙은 양이 템플턴에게 몸집에 대해서 말했다. 네가 좀 덜 먹는다면 오래 살 텐데 말이야. 템플턴이 비아냥거렸다. 누가 영원히 살고 싶대? 난 타고난 대식가인데다 징수 성찬을 먹는 게 말할 수 없이 흐뭇해. 템플턴은 자기 배를 툭툭 두드리고 양에게 씩 웃어 보이고 위층으로 기어 올라가서 드러누웠다. 겨우내 윌버는 마치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샬롯의 알주머니를 지켰다. 윌버는 판자를 댄 울타리 옆에다 두엄 더미를 떠내서 알주머니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마련했다. 몹시 추운 밤에는 자신의 숨결이 알들을 따뜻하게 하도록 자리를 잡고 누웠다.
윌버의 삶에서 이 작고 동그란 물건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윌버는 겨울이 끝나고 새끼 거미들이 나오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무언가 일어나거나 부화되기를 기다릴 때에 삶은 언제나 풍요롭고 차분한 시간이 된다. 마침내 겨울은 끝났다. 어느 날 저녁에 늙은 양이 말했다. 오늘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 들어봐. 지금도 들려. 윌버는 가만히 서서 귀를 쫑긋 세웠다. 연못에서 수많은 작은 개구리들을 내는 시끄러운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늙은 양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봄이로구나. 또 한 번 봄이 왔어. 늙은 양이 저만치 가자 새로 태어난 새끼양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보였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된 새끼양이었다. 눈이 녹아 흘렀다. 개울과 도랑은 급한 물살로 거품을 내며 콸콸 흘렀다. 가슴에 줄무늬가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노래했다. 햇볕은 뜨거워지고 아침은 더 빨리 찾아왔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양 우리에서는 새끼 양이 새로 태어났다. 암거위도 알을 9개나 품고 있었다. 하늘이 더 넓게 보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지막 남은 샬롯의 낡은 거미줄 한 가닥이 멀리 날아가서 사라져버렸다. 햇빛이 좋은 어느 화창한 아침에 윌버는 아침을 먹고 나서 자신의 소중한 알주머니를 지켜보며 서 있었다. 윌버는 별 생각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무언가 움직이는 기미가 느껴졌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쳐다보았다.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알주머니에서 기어나왔다. 모래알보다 작았고 바늘 귀보다 작았다. 몸통 아래쪽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회색 거미였다. 다리는 회색과 황갈색이었다. 샬롯을 그대로 닮았다. 윌버는 온몸이 떨렸다. 그 새끼 거미가 윌버에게 다리를 흔들었다. 윌버는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새끼 거미 2마리가 기어나와서 다리를 흔들었다. 새끼 거미는 새로운 세계를 살펴보며 알주머니 위를 빙글빙글 기어올랐다. 그 다음에는 새끼 거미 3마리가 더 나왔다. 그 다음엔 8마리였다. 그 다음엔 10마리였다. 드디어 샬롯의 새끼들이 태어난 것이다. 윌버는 가슴이 쿵쿵거려 꿀꿀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두엄을 발로 차내며 원을 그리며 달렸다. 뒤로 공중제비도 넘었다. 그리고 앞발로 콱 버텨서 샬롯의 새끼들 앞에 멈춰섰다. 윌버가 말했다. 안녕 얘들아! 첫 번째 거미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듣지 못했다. 윌버가 말했다. 나는 너희 엄마의 오랜 친구란다. 만나서 반갑다. 너희들 괜찮니? 모두 괜찮니? 새끼 거미들이 윌버에게 앞다리를 흔들었다. 윌버는 새끼 거미들이 자기를 반가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뭐 좀 갖다 줄까? 뭐 필요한 것은 없니? 그 새끼 거미들은 그저 다리만 흔들었다. 며칠 밤낮 동안 새끼 거미들은 이리저리 오르락내리락 여기저기 기어다니며 윌버에게 다리를 흔들어댔고 가느다란 꽁무니실을 뽑아냈고 자기들 집을 탐색했다. 수십, 수백 마리의 새끼 거미들이 있었다. 윌버는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새 친구가 아주 많이 생겼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새끼 거미들은 아주 빨리 자랐다. 이윽고 한 마리 한 마리가 5mm 총알만큼 커졌다. 그들은 알주머니 근처에 가느다란 거미줄을 쳤다. 그 후 어느 조용한 아침에 주커마 씨가 북쪽으로 난 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부드럽게 헛간 아래층에 불어들어왔다. 축축한 땅내음과 가문비나무 숲냄새와 향긋한 봄내음이 났다. 새끼 거미들은 따뜻한 상승 기류를 느꼈다. 새끼 거미 한 마리가 울타리 꼭대기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윌버가 깜짝 놀라리를 했다. 그 거미는 거꾸로 서서 방적 돌기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더니 고운 비단실을 구름처럼 뽑아냈다. 그 비단실은 풍선이 되었다. 윌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끼 거미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공중으로 떠올랐다. 문간으로 미끄러지듯 나가면서 새끼 거미가 말했다. 안녕. 윌버가 소리쳤다. 잠깐만! 어딜 가는 거니? 하지만 새끼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끼 거미가 울타리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더니 거꾸로 서서 풍선을 만들고 미끄러지듯 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거미가 떠났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마리가 떠났다. 금세 공중에는 작은 풍선들이 가득했고 풍선 하나하나마다 거미가 한 마리씩 실려 있었다. 윌버는 미칠 것 같았다. 샬롯의 새끼들이 굉장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다. 윌버가 울부짖었다. 돌아와 얘들아! 거미들이 소리쳤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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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새끼 거미 한 마리가 풍선을 만들기 전에 짬을 내서 윌버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따뜻한 상승 기류를 타고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떠날 때죠.
우리는 기구 조종사라서 거미줄을 만들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윌버가 물었다. 그렇지만 어디로? 어디든지 바람이 데려가는 곳으로요.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든지요. 우리는 산들 바람을 타고 원하는 대로 가죠. 윌버가 물었다. 너희들 모두 가는 거니? 모두 가면 안 돼. 난 친구도 없이 혼자 남게 될 텐데 너희 엄마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 바라지 않을 거야. 분명해. 이제 공중에는 풍선을 탄 거미들로 꽉 차서 헛간 아래측은 옅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다. 풍선은 수십 개씩 떠올라 원을 그리며 문으로 흘러가서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미끄러져 갔다. 안녕, 안녕, 안녕 하는 메아리가 윌버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윌버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윌버는 슬픔에 잠겨서 바닥에 푹 쓰러져 눈을 감았다. 샬롯의 새끼들로부터 버림을 받다니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다. 윌버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 윌버가 깨어났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윌버는 알주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윌버는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풍선을 탄 거미들은 가고 없었다. 윌버는 힘없이 문간으로 걸어갔다. 샬롯의 거미줄이 있던 자리였다. 윌버가 거기 서서 샬롯이 생각하고 있을 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 아니요. 여기 위에 있어요. 또 다른 가느다란 목소리가 말했다. 저도요.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저도요. 우리 셋은 남았어요. 우린 이곳이 좋아요. 그리고 아저씨도 좋고요. 윌버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문간 꼭대기에 작은 거미줄 셋이 지어지고 있었다. 각각의 거미줄 위에는 샬롯의 딸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윌버가 물었다. 너희가 분명히 여기 헛간 아래층에서 살기로 했다는 거니? 그리고 내게 친구 셋이 생겼다는 거야? 그 거미들이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윌버가 기쁨에 떨며 물었다. 너희들은 이름이 뭐니? 첫 번째 새끼 거미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왜 떨고 있는지 말해주면 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윌버가 말했다. 난 좋아서 떨고 있는 거란다. 첫 번째 거미가 말했다. 그럼 제 이름은 조이예요. 두 번째 거미가 물었다. 우리 엄마 가운데 이름 첫 글자가 뭐였나요? 윌버가 말했다. A였단다. 두 번째 거미가 말했다. 그럼 제 이름은 에이라니아예요. 세 번째 거미가 물었다. 저는 어때요? 저한테 어울리는 좋은 이름 하나만 골라주세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걸로요. 윌버는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넬리였더니? 세 번째 거미가 말했다. 근사해요. 맘에 쏙 들어요. 저는 넬리라고 불러주세요. 그 거미는 거미줄의 다음 살에다 둥근 선을 꼼꼼하게 고정시켰다. 윌버의 마음에는 행복이 넘쳤다. 윌버는 매우 중요한 이 순간에 간단한 연설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윌버가 말을 꺼냈다. 조이, 에이라니아, 넬리. 헛간 아래층에 온 걸 환영한다. 너희들은 거미줄을 위치기 위한 장소로 성스러운 문간을 선택했구나. 내가 너희들 어머니와 우정이 깊었다는 얘기를 너희들에게 꼭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난 너희들 어머니에게 바로 내 생명을 비췄단다. 너희 어머니는 청명하고 아름답고 마지막까지 성실했지. 넌 언제나 너희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단다. 너희 샬롯의 딸들에게 나는 영원히 언제까지나 내 우정을 맹세하노라. 조이가 말했다. 저도 우정을 맹세해요. 에이나리아가 말했다. 저도요. 넬리가 말했다. 저도 맹세해요. 넬리는 가까스로 조그만 각닭이 한 마리를 막 잡았다. 윌버에게는 행복한 날이었다. 그리고 더욱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많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고 해와 달이 많이 바뀌었지만 윌버에게 친구들이 없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펀은 더 이상은 정기적으로 헛간에 오지 않았다. 그 아이는 잘하고 있었고 돼지우리 근처에서 우유 짜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유치한 일은 조심스럽게 피했다. 하지만 샬롯의 새끼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은 해마다 문간에서 살았다. 봄이면 새끼 거미들이 알을 깨고 나와서 늙은 거미들을 대신했다. 대개는 풍선을 타고 날아갔지만 언제나 두세 마리는 남아서 문간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주커만 씨는 윌버를 남은 여생 동안 잘 돌보았고 윌버에게는 친구들과 칭찬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찾아왔다. 윌버가 품평회에서 승리했던 그 해와 그 거미줄의 기적을 아무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헛간에서의 생활은 아주 좋았다. 밤과 낮, 겨울과 여름, 봄과 가을, 굳은 날들과 화창한 날들이 있었다. 왁자지껄한 거위들과
변화하는 계절과 여름날의 더위와 들락거리는 제비들과 가까이 있는 쥐들과 한결같은 양들과 거미들의 사랑과 두엄 냄새와 모든 것에 영광이 깃든 이 따스하고 유쾌한 헛간 아래층이 윌버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였다. 윌버는 결코 샬롯을 잊지 못했다. 윌버는 샬롯의 새끼들과 손자들이 깊이 사랑하기는 했지만 어떤 거미도 윌버의 마음속에서 샬롯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했다. 샬롯은 아주 훌륭했다. 진실한 친구와 훌륭한 작가를 동시에 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샬롯은 그 두 가지 모두였다.